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5년간의 경험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이제 맹지통행로 개설,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강의를 제가 앞에 많이 6개나 해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잡히고 어느 정도 이해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경우 하나가 통행로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행로를 막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이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주택을 짓거나 연립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선 그 부지가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 주택부지나 연립주택부지를 안 지나가면 상당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게 낭비일 수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 주택으로 계속 지나다니게 해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는 처음 개설하더라도 채당거리가 요로 탁 나가면 바로인데 그 주택의 그 마당을 옆을 지나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에 좀 문제죠. 시골 같은 경우는 담장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해줘 가지고 통행로 개설을 인정해 줄 때 통행로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일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 이르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지만 조문은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 주택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만약 중간에 있는 집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뭘 지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에 통행로 개설 위치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민법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민법 219조를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 그러니까 공공노죠.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지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가로질러 가지 말고 옆으로 경계선을 따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손해의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지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땅을 지나갈 적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임야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주택이다.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낸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읽어보시면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접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중 그 토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된 사안에서 연립주택 단지 내 기존 통행로는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 공간이므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인접 토지가 있다면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 인접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나가는 것이 연립주택 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통행로에 대한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입니다. 그래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의통행권을 연립주택이나 주택단지지로 지나가도록 인정해 준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 주거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안은 이제 흔히 우리가 소송하다 보면 통로 개설이 꼭 한 군데만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로 가면 가장 빠르고 여기로 가면 조금 돌아가고 여기로 가면 더 돌아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설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길로 최단거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주택 그 부지를 지나가야 돼. 예를 들면 차도 지나가야 돼. 그러면 차 소리도 있고 아니면 계속 뭐 작업을 하게 지나간다. 작업 뭐 이런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설이 있다면 그 주택단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좀 더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위해서 이쪽으로 가지 마라. 좀 멀더라도 이쪽으로 가라.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소송이 붙었을 때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개설하려고 싶어 하는 쪽이라면 이쪽으로 개설해 달라. 이렇게 이제 그 도면을 끊습니다. 그려가지고 하는데 이 방향이 인정 안 될 경우를 대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게 안 되면 요걸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그러면 판사가 볼 때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러면 그 다음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은 설명란을 클릭하면 맹지통행로 개설, 주의도주 통행권에 대한 강의를 쭉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다른 강의도 보실 수가 있고 R119co.kr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 맹지 주의도주 통행권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